역사 얘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왠지 논문을 읽고 싶더라고요. 요즘에 어떤 논문이 핫한가 이런 거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봤는데 이 논문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최근 이번 달인가 이번 주인가 탑 1이 이 논문이었어요. 역사 전공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논문이 이 논문이었다 라고 하길래 한번 봤는데 제목이 너무 어그로 끌지 않습니까? 저는 이 논문은 제목이 절반은 했다고 봅니다. 제목을 지을 거면 이분은 그 유튜버를 하셨어도 잘 됐을 거야. 고려는 어쩌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인식되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오늘 방송 제목 그대로 한번 달아봤어요. 고려는 어쩌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인식됐을까? 그러니까 이걸 제목만 딱 들으면 고구려 계승한 나라 아니었어? 그게 아니었다면 어쩌다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었지? 라는 생각도 들고 궁금하잖아요. 클릭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논문을 읽을 때는 저는 한 번씩 꼭 체크해보는 게 이분이 누구신가 이런 걸 한번 찾아보는데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조교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 전공 대표 논저 보니까 고려시대 전공하신 분이구나 이 정도 넣어놓고 저는 한번 읽기 시작했어요. 머릿말 하고 들어가 보면 이 부분 좀 재밌게 읽었습니다. 역사학의 오랜 연구 방법 고2라는 게 있다. 생각할 고자에 다를 이자라고 하는데 이 고2라는 게 뭐냐면은 서로 다른 정보를 교차 검증하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론을 이끌어내는 작업을 말한다. 그렇죠. 역사 연구의 기본이죠. 교차 검증. 우리가 흔히 사료 비판이라고 말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그러니까 즉 나는 앞으로 사료 비판을 통해서 고려가 어떻게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인식됐는지를 한번 사료 비판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아직까지도 아마 제 생각에는 좀 혹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런 파격적인 제목. 아마 이 학자가 동북공정의 입장에서 고구려와 고려의 연계성을 끊어버리고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논문을 쓴 거 아닌가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는데 근데 그런 눈초리를 이 다음 부분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조금씩 지워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선 기존 논의를 막 정리를 쫙 하시고 계셔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이다 라는 명제가 있죠. 근데 그 명제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이야기다. 근데 삼척동자는 모르지. 삼척동자는 키가 120? 아무튼 이거 누구나 다 알만한 이야기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애당초 나라 이름 고려다 1번 그 다음에 건국 직후부터 서경을 중시하며 북방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점 이런 거 2번 그 다음에 당대 주변국 사람들 역시 인정하고 있었다 이게 3번 이런 식으로 그 한국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려가 고구려의 후예다 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우리 다 상식이지 유남생 이러면서 시작하고 계십니다. 고구려도 애초에 장수왕 시기부터는 국호 자체가 고려였으니까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이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파격적인 논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논의 시작이에요. 당대 주변국 사람들 역시 인정하고 있었다. 근데 즉 5대 그러니까 중국 5대 10국에서 5대 송, 원, 명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들 문헌에서 이야기를 하길 고려를 고구려의 후신으로 이해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국에서도 인정했어. 고려는 고구려의 후손이래. 중국 기록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교차 검증이 되잖아요. 그 고려 기록에도 나오고 중국 기록에도 나와. 그러니까 교차 검증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실 것 같은 분위기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중국 문헌인 9~5대사부터 명사까지 중국의 역대 정사에 고려에 대한 서술에서 고구려와 고려가 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서술했는지를 한번 내가 밝혀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분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한중관계사 전공이셔요. 한중관계사. 그래서 좀 중국 문헌에 대해서도 밝은 분이신가 봐요. 고려시대 많이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한중관계사 연구하셨다 보니까 딱이죠. 실제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인지 혹은 고려 사람들이 고구려 계승 의식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는지는 본고의 관심사가 아니다. 나는 고려가 고구려 계승 국가인지 이런 관심 없다. 그건 밝힐 수 없다. 밝힐 수도 없고 나는 관심도 없고 근데 나는 다만 문헌 기록만 보겠다라고 이게 좀 비판의 여지를 살짝 피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자들이 당신 중국 사주를 받고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고려랑 고구려의 연계를 끊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고구려는 중국 역사고 고려는 한국 역사고 라고 의심할까봐 말을 하는데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 그런 건 애초에 밝힐 수도 없는 문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읽었습니다. 저는 중국의 연구자들 여기 써있습니다. 중국의 연구자들은 정사 편차는 오류가 있었다. 중국의 정식 역사책을 보면은 고려가 고구려의 후예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역사책이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중국 연구자들이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고구려랑 고려는 관계가 없고 고구려는 중국의 속국이었고 중국의 역사다라고 은근슬쩍 묻어가는 주장을 하는 기초 자료가 되는데, 근데 나는 이런 건 관심 없고 그냥 문헌 자료만 볼게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본고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구오대사라는 중국 책부터 명사라는 중국 책까지 중국의 역대 정식 역사 서술에서 고려에 대한 기록은 왜 고려와 고구려가 계승 관계에 있는 것으로 설명했는가? 왜 중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고려와 고구려가 연계성이 있다고 설명했을까? 그러면은 가설을 3가지를 세워봅니다. 약간 과학적이죠? 너무 어렵나요? 너무 어려우시면 천천히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네, 3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 고려가 고구려 개성한 거 당연히 사실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바보냐? 당연히 알지.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 고려가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고려가 그렇다던데? 자기들이 그 고구려 후예라고 하던데? 라서가 2번. 3번. 무언가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고려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사실상 고려는 고구려의 후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이 뭔가 착각했기 때문에 라는 게 3번이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볼 때 3번의 가능성은 배제하죠. 근데 이분은 이제부터 논문에서 3번도 좀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은 2번을 대표적으로 떠올리게 하는데, 보통 2번이 뭐였냐, 고려가 자기들이 고구려의 후예라고 주장했잖아 라고 하면 되물어 보죠. 보통 고려가 언제 그랬는데? 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다들 그러죠. 여유전쟁에서 소손영한테 서희가 그랬어.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이다. 그러므로 이름을 고려라고 했고 평양을 도읍으로 했다. 라고 서희가 그랬어. 그러니까 당연히 2번 고려가 그랬으니까 그렇지 라고 했는데, 앞부분은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고구려의 옛 땅이다. 그래, 뭐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뒷부분 평양을 도읍으로 했다. 고려 수도 평양 아닌데? 고려 수도는 개경인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기서 지적하고 넘어가십니다.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뭔가 좀 꺼림칙하다. 그리고 또 특히 서희 단판을 제외하고는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적으로 대놓고 딱 언급한 사실은 서희보다 먼저 말한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다. 사실 그 이후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거 말고 뭐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이상하고, 이 서희 단판도 이 문장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 대답 말고는 뭐 있냐, 기록상 나오는 거 뭐 없다. 그러니까 우리 3번의 가능성, 중국 사람들이 뭔가 착오를 했기 때문에 가능성도 좀 열어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고의 결론은 3번, 무언가 착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 사람들이 뭔가 착각했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재밌죠. 그래서 당 말부터 원대까지 작성한 자료를 검토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은수쩍 갑자기 지금 다시 읽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명사는 앞에 빠졌는데? 앞에 명사도 보시겠다고 여기 명사 써놓으셨는데, 명사는 명나라 이후에 써진 건데 명사 빠졌네? 원대까지만으로 논의를 좁히셨는데 갑자기? 2번째 읽으니까 또 이런 게 보이네요. 자, 그래요. 근데 고작 한 번 읽고 이런 대중 매체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시청자가 한 분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면 2번, 3번 읽어보겠지만, 어디서부터 이런 착각이 시작되었나라는 얘기로 시작을 해야겠죠. 부당서와 당회오는 책임이 없다. 부당서를 쓴 사람은 자신의 임무를 당이 멸망한 시점인 907년까지로 국한시켰다. 즉 918년에 세워진 고려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907년까지만 딱 쓸 거야. 당회요라는 책에서도 그대로 반복됐대요. 이처럼 구당서와 당회요는 고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에겐 책임이 없다. 그 다음에 고려가 중원 왕조에 사신을 보내서 본격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한 거는 923년이래요. 이 연도가 좀 중요해요. 923년. 그러니까 918년에 고려가 세워지고요. 그다음에 923년에 중국으로의 사신이 처음으로 갔어요. 그러면 923년에 중국은 어느 왕조였느냐? 중국 입장에서 한번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의 그 당시의 역사를 정리한 책인 신오대사, 5왕조의 역사라고 하는 신오대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써있대요. 후당이 후량을 몰아내. 이거 어렵다. 그래서 고려사 기준으로 보면 923년에 후량이라는 나라로 사신이 갔대요. 후량. 잘 모르죠. 후량이라는 나라로 갔대요. 근데 후량을 멸망시킨 나라가 후당이에요. 후당. 후량 다음에 후당이 와요. 후량 다음에 후당. 후량을 멸망시킨 게 후당이에요. 근데 후량이 아까 전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후당이 후량을 몰아낸 그 해에 고려가 사신을 파견했다. 고려가 후량의 사신을 파견했을 때 후량은 이미 망해가고 있어. 후당이 좀 있으면 얘네를 멸망시켜요. 야, 우리 고려라는 나라 세웠다.
왕 이름은 왕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줬겠죠. 근데 그거를 받아 적은 애들이 후량인데 걔는 곧 망했어요. 여기까지 이해 오케이? 후량의 마지막 황제는 말제인데 근데 좀 이름도 좀 성의껏 짓지. 끝말자 써서 말제가 뭐냐지. 말제 끝 황제 후량의 말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설마 시호는 아니겠죠? 진짜 시호인가? 말제는 시호가 없다네요. 찾아보니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오 덕분에 하나 공부합니다. 시호를 어쩐지 저렇게 대충 지을 리가 없거든요. 여기부터 해볼게요. 5대 식국 가운데 5대의 군주는 14명이래요. 실록이 편찬되지 않은 황제 셋이 있대요. 셋. 5대 식국 시기에 앞 나라를 멸망시키면 그 나라의 역사는 그 뒤에 나라가 역사서를 써줬대요. 근데 그런 식으로 써가지고 14명의 군주 중에서 3명만 빼고 실록이 다 써졌대요. 그런데 3명이 역사책이 안 써진 거잖아요. 한 명은 재위기간 6개월, 한 명은 재위기간 9개월. 쓸 게 없어요. 나머지 한 명이 누구냐면 방금 전에 보신 하필이면 그 후량 말제예요. 후량 말제는 왜 안 써줬냐면 후량 정권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 찼던 후당의 장종 이존욱이라는 사람이 저것들은 내가 극혐이니까 내가 안 써준다 라고 했대요. 기막힌 우연의 일치죠. 하필이면 고려라는 나라가 처음 세워지고 처음으로 중국에 사신을 보내서 자신들의 존재를 알렸는데 그 기록이 역사책에 하필이면 남지 않았고 왜냐하면 그때가 하필이면 후량 말제의 시기였기 때문에 재위 기간이 10년이 넘는데도 그래도 실록이 안 써졌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뭔가 고려에 대한 중국인들의 오해가 시작되는 그 씨앗이 심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야 재밌죠? 그래서 고려의 탄생 과정은 중국 역사서에 정확하게 남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고려의 건국 정황에 대한 후대 사서의 오해 혹은 오류는 이와 같은 대단히 우연한 조건 속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가 어떻게 탄생한 나라인지 누가 만들었는지 기록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상상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5대 회요. 오류의 시작. 오류의 시작. 이제부터 뭔가 틀리기 시작합니다. 태조 16년 후당의 명종은 왕건을 고려국왕으로 책봉한대요. 고려라는 나라 세워졌다고? 그래. 거기 왕건이라는 애 그 고려국왕으로 한번 책봉해주자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 조서를 써주잖아요. 답장을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책봉해주세요라고 편지 쓰면 답장해주잖아요. 이 무렵 후당 측에서 남긴 기록이 있어요. 5대 회요라는 책에 실렸대요. 후당 측에서 이 과정, 왕건을 책봉하는 과정에서 조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그 당황스러운 모습이 쓰여 있습니다. 이게 좀 재밌었어요, 저는. 왕건이 보내온 표문, 그러니까 황제한테 보내는 글을 봤는데 고려국에서는 일찍이 조선에 사신을 파견해온 적이 없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전 재밌었어요. 양식이 없다. 양식. 답장을 써줘야 되는데 양식이 없어요. 이게 공무원들 일하는 건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공무원들 일하는 거는 지금도 그래요. 뭐 공문 하나 써야 된다. 양식 있나? 그래서 그 업무 포털 이런 거 뒤집니다. 작년에 전임자가 한 양식이 있네. 날짜 바꾸고 올해 뭐 변경된 거 없으면은 변경된 거 없으면 그냥 가고 변경된 거 있으면 변경된 것만 이렇게 딱딱딱 해하고 컨트롤 CV 한 내용에서 거기만 딱딱딱 바꾸고 양식이 있어야 일이 빠르지. 이거 공무원들 일하는 거는 928년이나 2022년이나 비슷합니다. 1100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글을 가리켜.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건 누구냐? 왕건이에요. 왕건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께서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높여 불러야 되지. 너 여자인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불러야 될지. 그러니까 고려라 나라가 어느 정도 급이냐? 이걸 몰라요. 아울러 어떤 색깔의 종이에 써야 할지. 똑같아요. 공무원들이라는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종이 그 A4 용지에다 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 좀 두꺼운 거 좋은 걸로 해야 될까요? 막 이런 거나. 이런 공무원들 고민은 1100년 전 중국이나 지금 2022년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양식이 있는지 형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튼 사례가 없잖아, 사례가. 사례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봤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결론이 뭐였냐? 본조의 태종 황제께서 친히 그 나라를 평정한 후 후사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 이 나라 이름이 후당이에요. 후당. 자기들이 당나라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쵸, 당태종, 맞습니다. 당태종께서 친히 그 나라를 평정한 후 후사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당태종이 고구려 공격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실패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당태종 때 영토 많이 확장했다. 그리고 고구려 원정 떠났었다. 이것만 알고 당태종이 그 나라를 평정한 줄 안 거야. 사실 고종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착각이 시작된 거야. 그 태종 때 망한 나라 아니야? 그 우리가 멸망시킨 나라 아니야? 우리가 멸망시켰는데 어떻게 살아났지? 근데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우리가 멸망시킨 나라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신라랑 발해 그 두 나라의 하사하는 양식에 따라서 신라급 발해급으로 맞춰. 이렇게 결정했다라는 기록이 있대요. 자, 재밌는 기록이에요. 재밌는 기록. 어찌되었든 후당 조정은 자신들을 당은 계승한 국가임을 자임하면서 스스로 우린 당나라 계승했어 하면서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로 인식하였던 것이 된다. 고려는 고구려 계승한 거 아니야? 우리 당태종 때 망한 그 나라 이어받은 거지. 이름 고려잖아. 이런 식으로 1차원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착각을 한번 했대요. 5대 회유는 963년 송나라 때 편찬이 됐고요. 5대 회유를 편찬할 당시에 주된 근거 자료로 삼았던 5대의 실록 가운데 유독 방금 보셨다시피 후량 말제 기간은 실록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량 말제 실록이 없기 때문에 그때의 실록을 보고 쓴 5대 회유도 부실한 기록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가능성을 제기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 보니 착각한 것 같다. 그 고구려랑 고구려는 사실 그 사이에 몇백 년의 간극이 있고 좀 다른 나라인데 근데 그 과정을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아무나 그냥 때려 맞춘 것 같다 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5대 회오라는 이 책이 파급력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훗날 고려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서 널리 쓰이게 되었다. 여기부터 이제 착각의 확산이 시작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고려 측의 확인, 고려 사신 최사제의 답변. 여기서 이제 또 재밌어요. 그러나 역사를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중국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 많은 인구 중에 역사 좀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7세기 중엽에 멸망한 668년에 멸망한 고구려가 10세기 초 918년에 갑자기 등장하는 상황. 야, 200년 지났는데 왜 갑자기 나타나냐? 라고 누군가는 의심해 볼 만하잖아. 그래서 누군가가 의심해 보지 않았을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누구였냐면 증공이라는 사람이 그러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그는 그 궁금증을 고려 사람에게 직접 물어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잠깐 왜 그랬는지 고려 사람한테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름만 같다고 막 그렇게 막 판단하지 말고 좀 물어봅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처음으로 1080년에 나왔다 라고 합니다. 기록상으로. 근데 안 듣고 계신 것 같은데 듣고 계시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좀 안 하고 있을게요. 딴짓하고 계신 것 같아. 후진이가 듣고 있어요. 반응이 빠르네. 알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은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내가 옛날에 역사책을 보니까 고구려 역사 보니까 고구려 멸망한 거 자세히 알고 있어요. 당 고종 때에 이르러서 보장왕이 나라를 잃고 어쩌고 저쩌고 막 고자랄이에요. 고자랄. 그래서 고려 사람한테 물어보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 건의가 있었던 원풍년 1082년은 고려 문종 36년인데 1080년이면 이미 여유전쟁도 끝나고 문종 때 가서야 그런 이야기가 나와도 그렇죠. 여유전쟁 끝나고 문종 때 가서야 야 잠깐만 얘네 근본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가 이제야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야. 황건 죽은 지 100년도 더 지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고려에 그만큼 관심이 잘 없는 거야. 이 논문 쓰신 분이 이런 의문을 제기할 만해요. 중국 문헌을 많이 보신 분이라면 얘네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만합니다. 그래서 1082년 하필이면 이때 고려의 예부상서 직책을 맡고 있는 최사제라는 사람이랑 이부시랑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이자위라는 사람이 송나라의 사신으로 머물고 있었대요. 야 지금이 타이밍이다. 야 여기 현지인 와서 현지인 고려인 피셜로 들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해를 바로잡을 찬스가 온 거예요. 찬스가. 오해. 야 우리 고려의 미스터리 200년의 미스터리가 있었는데 도대체 그 해동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 물어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려의 최사제와 이재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라와 백제에 내란이 있었는데 왕건이 삼한을 병합하고 고시성을 고쳤다 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명나라에서 이인임을 이성계의 조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게 종계변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 책 한 권 잘못 쓰면 고치는 게 지금처럼 정보통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면은 그렇게 힘듭니다. 여기부터 진짜 또 고구마 봐봐요. 최사제와 이자위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진짜 이렇게 써있대요. 신라와 백제에 내란이 있었는데 왕건이 삼한을 병합하고 고시성을 고쳤다. 우리가 알고 있는 후삼국 역사랑 많이 다르죠. 일단 진짜 너무 생략해도 너무 생략했죠. 신라와 백제에 내란이 있었다. 그치. 신라랑 후백제랑 내란이 있었지. 왕건이 삼한을 병합했지. 그 삼국 통일했지.
고씨성을 고쳤다. 그러니까 그 고구려는 원래 성이 고씨였는데 왕씨로 고치긴 했지. 이걸 한 문장으로 합쳐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고씨 고구려가 8세기와 9세기 내내 여전히 유지되었고,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고씨가 안 망했구나. 여기 뭐 고구려가 망했다 뭐 이런 얘기 없잖아요. 신라와 백제의 내란이 있었다고? 사만을 병합했다고? 고씨성을 고쳤다고? 그럼 고씨성이 계속 있었나 보네? 아, 그럼 고구려가 안 망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라와 백제가 고구려에 대항해서 내란을 일으켰는데 왕건이 그거를 평정하고 사만을 통합했구나 라고 중국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튼 이 고려 사신 두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믿기지가 않죠. 이렇게 대답을 했대. 다시 강조하지만, 이분도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 대답을 한 최사제는 당시 고려의 예부상서, 그러니까 즉 그 외교 문서나 아니면 과거 시험 이런 문서와 관련된 걸 주관하던 관청의 책임자였고요. 그런 그가 고구려와 고려의 계승관계에 대해서 위와 같이 대답했다는 것은 매우 놀랍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라고 보면은 첫째, 그가 정말 알지 못했을 가능성. 그래? 고려의 그 문서 책임자가 이걸 몰랐다고? 몰랐다고? 근데 그는 해동 공자로 불린 최충의 손자래요. 그 문화시중을 지낸 최유선의 아들이래요. 이런 사람이 이걸 몰랐다고? 몰랐다고 보기 힘들죠. 몰랐다고 보기 힘들어요. 네, 둘째,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그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잘못 알고 있었던 송나라 측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해석하자면 호응,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송나라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냥 대충 내내라고 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송나라 측에서 야 너네 그 역사책 보니까 내가 좀 보니까 너네 그 당 고종 때 멸망하고 지금 와서 바로 그 나라가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고씨가 계속 이어졌었고 그 다음에 뭐 너네가 신라를 멸망시키고 이렇게 된 거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대충 뭐 길게 따지자니 뭐 좀 그렇고 분위기도 좀 이게 뭐 술 먹고 막 그런 자리고 막 이랬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맞아요. 뭐 이렇게 그냥 말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써놓았을 가능성. 뭐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은 야 너네가 그 고구려 계승한 나라가 아닌가 싶다. 그 뭐 너네가 고씨가 쭉 이어져다 이런 거 아니니?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그 사실을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뭔가 우리가 고구려 이어받았다고 소극적으로 그냥 오케이를 하는 편이 국제 외교상 유리해서 오케이를 했을 가능성. 뭐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그냥 이 당시 외교는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 하고 어쨌든 거짓말 했을 가능성도 가능성에 놓고 계십니다. 아무튼 왜 그런 식으로 최사제가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것 때문에 이제 뻥뻥 파급력이 커집니다. 문제가 커져요. 자, 고려의 예부상서라는 공신력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고려피셜이에요. 이제 고려피셜로 고구려와 고려의 계승관계에 대해서 송대 지식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분명한 팩트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 개 책에 써지는데 서경의 고려도경에 써지면서 이제 널리 퍼지게 된다. 전문적 지식으로 쓰이게 된다. 고려도경은 그 서경이라는 사람이 고려로 사신으로 떠나기 전에 이미 고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상당한 사전조사를 해서 그 책에다가 써놨습니다. 이 풀네임은 선화봉사 고려도경인데요. 이거 왜 아냐면 그 임용고시 진짜 단골 출제의 문항이고요. 수능에도 자주 나와요. 아무튼 이 내용은 뭐 아래와 같다 하면서 고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는 고려 잘알이야. 고려 잘 알아. 하면서 막 고려에 대해서 막 엄청 써놨어요. 엄청 써놨어. 나 고려 잘 알아. 고려 이런 나라야. 엄청 써놨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야. 이 서경의 고려도경에 나온 걸 보니까 서경은 진짜 고려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고려는 서경이 말한 나라가 맞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 고씨는 이미 끊어졌으나 오래 지나서 조금 회복되어 당 말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조금 지나서 회복되기는커녕 고씨가 왕조를 이룬 적은 없잖아요. 그 이후에 고구려 멸망 이후에. 근데 회복됐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최사제가 잘못 말해준 걸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계신 거죠. 이처럼 서경이 다양한 참고 자료를 종합해서 얻은 사전 지식, 그리고 개경에 가서 고려에 가서 직접 눈과 귀로 보고 들은 지식 정보가 결합돼서 고려도경은 상당한 공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하필이면 그 책에도 그렇게 쓰였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중국 사람들은 고려도경을 보면서 고려를 상상하는데 거기에도 잘못 쓰였다. 이후 송나라 사람들이 고려를 이해하기 위해 참고한 대표적인 서적이 되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저는 그냥 여기까지면 그냥 그저 그런 이런 이유로 중국 사람들이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인식했나 보다 하고 끝났을 만한 논문으로 생각했을 텐데 여기서 또 반전이 하나 나오죠. 자치통감. 사마광은 알고 있었다. 송나라의 대표적인 책 자치통감에 보면은
그 책을 쓴 사마광은 이게 틀린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네. 시청자 한 분을 위해 열심히 떠들고 있습니다. 네. 예,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이라도 재밌으면 됐지.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떠들겠어요. 학위도 없고 논문 한 편 읽었다고 아는 척하는데. 자, 자칫 통과를 보면은 지금까지 본 거랑 달리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다. 뭐 얼마나 정확하길래? 한번 볼까요? 애꾸는 승려 궁예가 무리를 모아 개경인 것 같죠? 개주를 근거로 왕을 칭하고 대봉국, 후고구려 이름이 태봉이라고 했었죠? 태봉에서 점만 빠졌나봐요. 대봉국이라고 하였다. 이야, 궁예가 드디어 나왔어요. 중국에서 드디어 궁예를 얘기합니다. 야, 알고 있네? 어떻게 알고 있냐? 근데 왜 고려가 이어졌다느니 왜 이딴 얘기 왜 하냐? 라는 생각이 들죠. 이때 919년, 918년에서 932년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고려 건국부터 중국으로 사신 처음 보낼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919년 자료가 있네. 919년에 뭐 했는지 기록 보면은 김입기라는 사람을 파견해서 오나라에 조공을 보냈다라는 기록도 있네. 이야, 오나라면 중국 강남 지방이죠. 아까 말한 후당은 중국 화북 지방이고, 이런 거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알았냐? 앞에 나온 책들을 왜 다 몰랐지? 라는 생각이 들죠. 다 알고 있네. 그래서 이런 게 왜 일어났나? 이분은 어떻게 보냐면요. 궁예가 사신을 보낸 대상은 오나라, 수노는 금릉, 지금의 난징, 중국 강남 지방의 최대 도시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왕건이 후량에 사신을 보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이 책에는 그 후량이라고 해서 그 망해가지고 역사책 안 써진 그 나라 있죠. 후량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치통감에 안 써있더라. 이걸 보니까 자치통감을 쓴 사마광이라는 사람은 자료의 출처가 좀 다른 것 같다. 앞선 책들은 전부 다 5대 회운이 뭐냐 하는 그 5대 역사책. 그러니까 이 후량과 후당의 역사를 다룬 그 역사책의 근거를 뒀기 때문에 고려의 그 918년에서 932년까지의 공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었는데, 근데 사마광의 자치통감은 이 정보원이 아니라 다른 정보원을 통해서 썼기 때문에 그 사이를 메꾸는 대신 이 후량에 대한 정보가 빠진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계셔요. 그러면은 그 정보원은 어디일 것이냐 라고 추측을 하냐면은 다음 문단에 보면은 이 자치통감이라는 책은 일단 어떤 책인지 보면 편찬 과정을 볼 때 그 사마광이 저술하긴 했지만 몇 명의 조수가 사료를 수집하고 글을 쓰고,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되게 권력 있는 신하였거든요. 사마광이 직접 그 사료를 취사 선택하고 문장을 다듬어서 완성을 했더라. 이런 걸 보니까 그 5대 시기에는 유서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은 뭘 봤냐면은 오나라의 역사책 6권, 오월사, 오나라랑 월나라의 역사책 전부 다 중국 강남 지방이죠. 오월사 4권 뭐 이런 것들을 봤더라. 이런 걸 보니까 중국 강남 지방에 대한 사료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궁예가 강남 지방으로 사신을 파견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고 이름은 태봉국이고 뭐고 막 이런 기록들을 보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의 소스가 다르다 보니까 좀 다른 이런 차이가 난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대단히 아이러니하게도 자치통감보다 한 세기나 먼저 편찬된 5대 회오나 9, 5대에서 앞서서 봤던 그런 역사서에는 해당 정보가 수록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보고 책을 썼느냐에 따라서 역사책도 어쩌면 신뢰할 수 없는 기록이 될 수가 있다라는 아주 기초적인 그 방금 전에 초반에 말씀하셨죠. 그 교차 검증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남송 때인 1184년에 육유라는 사람이 뭘 썼대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고려의 건국 정황을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서술하는 기록이 남는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고려는 5대 초까지 국명을 대봉이라 하였다. 이거 자치통감 보고 베낀 것 같죠? 태봉인데 오류난 것 같아요. 그 왕은 고씨이고, 이거 오류인데 고씨가 아니라 왕씨죠. 그 이름은 궁예이다. 좀 절충됐나 보다. 그러니까 고씨 왕조가 아직도 있고 이름이 궁예인 줄 아나? 이름이 고궁예인 줄 알았나 봐. 고궁예. 그래요. 아무튼 이런 것도 써 있어요. 궁예는 만년에 남을 주살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살인귀의 모습을 그대로 중국까지. 중국까지 소문난 사이코패스였다. 해군 통수 왕건에게 주사를 당하였다. 야, 이런 거 보면은 그 왕건이 위치하고 있던 그 지역, 송악 지역, 그러니까 그 폐강진 유역이 해상 무역이 활발했던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해군 통수라고
표현을 한 것도 신기하네요. 예. 김시설이 있는 궁예를 고시로 착각하는 걸 보니 신기하네요. 아, 그쵸. 아무튼 뭐 이렇게 많이 정확해졌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 이런 맺은 말이에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5대부터 송대 그 이후까지 중국인들은 고구려와 고려의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어지는 것으로 오해하였다. 그렇죠. 지금까지 본 바에 따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고구려와 고려의 역사가 한 200년 정도 그 중간에 잠깐 끊어졌다 고시가 계속 이어졌나 보지 라고 그냥 대충 이해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고궁예 같은 사태도 일어나죠. 예. 조금 찾아보니 후당도 애초에 사타씨가 세웠는데 성을 이씨로 바꾼 거 보니까 고려도 대충 자기들이랑 비슷한 상황으로 본 것 같네요. 아, 그러네요. 그 사타씨는 그 유목민족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충 자기들이랑 비슷한 상황, 그냥 고씨나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냥 왕성을 자기들 멋대로 바꾼 막 그런 상황으로 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기들 인식 체계 안에서 보니까 이제부터 곧 그런 말씀 하십니다. 또 보면요. 이거는 당말 5대 시기의 혼란 속에서 사소한 오류에서 비롯되어서 점차 확대되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고려에 대해서 잘 알고 고려가 야 우리는 고구려 계승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 듣고 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자기들이 먼저 오해하기 시작했고 그거를 고려 사신한테 대충 물어봤더니 왜 뭐 대충 물어봤는지 자세히 물어봤는지는 몰라도 고려 사신이 그냥 그거 맞아요 라고 하셨고 그래서 점점 확대되었고 고려 피셜이 되고 막 점점 중요한 책에 써지고 하다 보니까 확대가 돼서 이렇게 된 것 같다 라고 추측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당태종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강건한 국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그 고구려 당태종이 공격했는데도 망하지 않았던 그 나라가 지금의 고려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동방의 그 웅번, 동방의 그 커다란 나라, 해동의 군사 강국, 고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고려, 그리고 그 고려를 이어받은 조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1259년, 그러니까 원나라가 침략했을 때, 그때 이제 30년 동안에 이어진 원나라와 고려 사이의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 고려의 태자, 나중에 원종이 되는 태자가 그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을 찾아가서 항복을 하려고 했을 때, 쿠빌라이 칸이 매우 기뻐하면서 당태종이 직접 정벌을 하러 나섰는데도 성공하지 못했던 그 나라가 나한테 항복을 하다니 야 기쁘다, 나는 최소 당태종 인정 이러면서 기뻐했던 인식이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나오는 이유가 다시 한번 자세히 생각해보면 쿠빌라이마저도 고려와 고구려를 연장선상에서 이해했던 그 이유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저 먼 과거의 5대 회요라든지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막 그 고려 사신이 인정하고 서궁이 고려도경에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이러면서 쿠빌라이까지 그 스노우볼이 굴러간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다른 생각이 또 생각나는 사례가 뭐냐면은 그 나중에 그 임진왜란 때 보면은 선조가 몽진을 가다가 못해서 의주까지 가가지고 명나라로 넘어가고 싶은 거야. 명나라한테 저 그 명나라 요동으로 넘어가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명나라에서 야 너네 그 옛날에 그 수나라 당나라가 정벌하려고 해도 정벌이 안 됐던 그 엄청난 나라의 후예들인데 일본이 공격했다고 그 한 달여 만에 거기까지 밀렸다는 게 말이 되냐? 너네 일본이랑 짜고 지금 그 명나라 공격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의심했던 그것도 이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웅대한 군사국가, 고려, 고려. 그리고 그 후에 조선. 근데 니네가 그렇게 빨리 야 너네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만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고려가 주변국인 송, 거란, 금을 상대로 자신이 고구려의 계승국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례는 서희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고구려 하면 떠오르는 강성한 이미지는 중국인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로 비쳤기 때문에 대놓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즉 이분은 고려가 고구려의 후예가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고려가 고구려의 후예는 맞지만 그거를 중국에다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것 같다. 왜냐면은 강성한 군사 강국이 옆에 있는 걸 좋아할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고려 입장에서는 항상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 강성한 고구려의 후예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닐까라는 걸로 결론을 내시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라고 글 참 맛있게 잘 쓰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생각나는 거는 중국인들에게는 고구려가 위협적인 존재였을 것이다. 이거는 물론 고구려 초창기의 일이지만 삼국지 위지동의전 보면은 고구려에 대해서 굉장히 흉악한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써놓고 있죠.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은 고구려를 상상하는 중국의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는 거를 거기서 충분히 밀어볼 수 있기 때문에 고려도 이미 그런 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 이미 잘 아시는 그 서희의 외교 담판 이런 거 보시면은 외교의 어두운 국가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이런 레토릭, 이런 외교적인 수사를 최대한 피했던 거 아닐까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후속 연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음 논문도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재밌는 논문 하나 읽어봐서 오늘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야, 이거 재밌다. 이거 개인 방송에서 얘기하면은 좀 신나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오늘 저도 재밌었고요. 재밌었다니까 다행이고 저도 재밌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이틀 뒤면은 무슨 요일이냐? 목요일이죠. 이틀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이렇게 10시에 하니까 역사 이야기 또 준비해 올게요. 저는 이제 역사 이야기 하면 재밌어요. 그래서 역사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많이 알고 계시네. 예. 앞으로 제가 뭐 모르거나 뭐 한 거 있으면 많이 도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퇴바.